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하는 화장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지금 얼굴은 스킨케어랑 선크림이랑 파운데이션까지 발라진 상태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저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바르는데요. 그 스펀지를 사용하면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펀지는 인터넷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물을 머금은 다음에 이제 물기를 제거해서 이제 얼굴에 두드려 주는 거라서 훨씬 약간 피부에 조금 더 밀착력이 있게 발라지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과정까지 끝났으니까 전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을 그려줄 때는 반드시 저는 눈썹 결을 먼저 빗어주고 나서 이제 빈 곳 위주로 채워주는 편인데, 한번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눈썹이 어떻게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눈썹을 신경 써서 그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그 빈 곳을 사이사이 이렇게 메꿔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막 일자보다는 살짝 이렇게 각을 줘서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썹을 빈 곳을 채워주고 이제 눈썹 꼬리를 그려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자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살짝 올려서 아치를 살려서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나서는 눈썹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고정을 시켜주는데, 저는 갈색 마스카라로 눈썹을 한 번 더 입혀줄게요. 자, 이제 눈썹 마스카라까지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평소에는 그냥 그 가루형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발라주는데, 오늘은 제가 그 톰포드 크림 섀도우 타입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 컬러인데요. 이게 베이스로 바르기 무난하면서 요 다음에 바를 다른 섀도우의 밀착력도 함께 높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발라볼게요. 크림 섀도우 타입을 발라줄 때 저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는데, 이 붓이 조금 넓어서 좀 바르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이스로 크림 타입의 섀도우를 발라주고 이 위에다가 가루 타입의 베이스 섀도우를 다시 발라줄게요. 아까 전에 발랐던 컬러보다 펄이 없고 좀 더 발색력이 있는 거라서 너무 과하게 바르다 보면 이제 화장이 과해지니까 그 정도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간 쌍꺼풀 라인보다 위로 올라오게 색깔이 좀 보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편입니다. 확실히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바르고 약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좀 너무 진해진 것 같은데. 그 아이섀도우로 이제 베이스까지 깔아줬으면 음영을 주면 되는데, 저는 음영은 맥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 맥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보일 만큼 제가 열심히 쓴 제품인데,
이 제품은 다 쓰면 또 살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섀도우를 이렇게 작은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바를 건데, 총알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보다 좀 작아가지고 포인트 주거나 좁은 면적에 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음영 섀도우를 이렇게 브러쉬에 발라서 저는 눈꼬리 부분에 음영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쌍꺼풀 라인보다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러니까 눈꼬리 부분에 그러니까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저는 속쌍꺼풀이라서 좀 약간 눈 화장하기 어려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한테 제일 어울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영 섀도우를 발라줬으면 좀 너무 이렇게 발랐으니까 끊어져 보이지 않게 쓱쓱쓱 중간에 좀 지나가 줍니다. 반대쪽 눈도 마찬가지로 눈꼬리 부분을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면 돼요. 눈꼬리 부분 했으면 이제 눈 앞머리 부분도 음영 섀도우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어지게 쓱쓱. 자, 이렇게 음영을 줬으면 이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여기서 아이라인을 그리게 되면 뷰러 할 때 뷰러에 다 묻게 되니까 지금 뷰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뷰러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새로 이제 갈아타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라네즈에 이성경 뷰러라고 해서 그 유명한 뷰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입했는데, 요게 다른 뷰러보다 요게 다른 뷰러보다, 다른 뷰러는 이 정도의 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뷰러는 이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속눈썹이 조금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속눈썹을 찝을 때는 이제 눈꼬리 부분까지 가져가서 눈꼬리부터 끝까지 여러 번에 나눠서 잘근잘근 찝어주면 돼요. 한 번에 해서 그만두면 금방 처질 수 있으니까 저는 뷰러질은 엄청 꼼꼼하게 여러 번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힘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눈썹이 직각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뷰러를 할 때 그 고데기를 원래 썼었는데, 그 고데기도 아무래도 열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속눈썹에 열을 가하면 속눈썹이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 열을 가하는 방법은 쓰지 않고 이렇게 뷰러로만 속눈썹을 올려주고 있어요. 뷰러를 하니까 속눈썹이 싹 올라갔죠? 자, 반대쪽 눈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뷰러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속눈썹이 뽑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힘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 이 끝부분에도 제대로 해줘야지 나중에 마스카라를 발랐을 때 마스카라가 그 피부에 묻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해봤습니다. 자, 속눈썹을 찍고 나서 아까 하려고 했었던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저는 펜슬로 이제 점막을 먼저 채워주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눈이 속쌍꺼풀 있는 눈이라서 약간 아이라인을 진하게 위로 그리게 되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여서 저는 아이라인을 중간 부분에 이렇게 너무 높게 그리지 않아요.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특히 아이라인 점막을 채워줄 때는 이렇게 눈을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 점막 부분을 잘 채워줍니다. 펜슬 아이라이너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눈꼬리를 빼게 되니까 너무 끝이 뭉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눈꼬리를 그릴 때는 젤 아이라이너를 쓰는데요.
젤 아이라이너를 바로 들어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진한색 섀도우로 눈꼬리 부분에 그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줍니다. 눈꼬리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섀도우로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이렇게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날에는 여기에서 이제 젤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좀 더 뚜렷하게 그려주는 편입니다.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렸던 부분을 이제는 젤 아이라이너로 한번 그려볼게요. 젤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아이라인이 너무 두드러져 보이니까 이걸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아이라인 그렸던 섀도우를 가지고 그 젤 아이라이너로 그렸던 아이라인 부분을 살짝 위에 부드럽게 색깔만 살짝 간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얹어줍니다. 얹어줄 때는 아까 아이라인은 꼬리만 그렸는데 지금 이 섀도우로는 눈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너무 눈 위에가 시꺼매 보이니까 아까 전에 음영했던 섀도우를 가지고 이 위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요. 아까 전에 진한 섀도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경계선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 위에만 화장을 해주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만능이었던 그 음영 섀도우를 가지고 요 밑에 부분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사실 이 섀도우로 사람들이 막 눈썹도 그리고 쉐딩도 하고 음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는 이제 굉장히 만능템 섀도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음영을 넣거나 섀도우 용도로만 쓰고 눈썹을 그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삼각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음영 섀도우로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최근에 새로 산 이제 마스카라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1+1을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 마스카라를 할 때는 이제 살에 닿지 않게 조심 반대쪽 눈도 발라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리니크 마스카라는 물로도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롱래쉬 기능이 있어서 그 속눈썹이 훨씬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스카라까지 발라봤으면 그 다음 단계는 볼터치. 볼터치는 클리니크 누드팝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리니크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가루 타입이 아니라 크림 타입이라서 저는 스펀지로 발라줍니다. 스펀지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굴에 발라주는데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배웠을 때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블러셔를 바를 때 코 라인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발라야 된대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 코 기준으로 요 밑부분으로 이렇게 발라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누드파 컬러가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약간 전형적으로 약간 자연스러운 블러셔인 것 같아요.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영상으로는 조금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으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게요. 립은 제가 엄청 자주 쓰는 이제 립스틱인데 그 맥의 파우더 키스 라인 멀릿 오버라는 제품입니다. 약간 내 입술처럼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을 때 이 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기를 돋고 싶으면 조금 더 팝한 느낌의 립글로스나 립스틱을 입술 중앙에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평소에 하는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